비트코인이 여기서 이 추세선 하단 자리를 오늘 만약에 못 지켜주면 완전히 그냥 블랙 먼데이인데, 이거 블랙 먼데이에서 밑으로 그냥 한 10%짜리 음봉 하나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월 7일 10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분석해볼 내용은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현재 흐름을 좀 보면, 어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여기 241선 자리 그리고 82K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밑으로 뭐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진짜 막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새벽부터 이제 나스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나스닥이 이제 6시 정도 개장을 하고, 그러니까 개장하기 전부터 12시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마이너스 8% 정도 큰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일봉상 흐름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74K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74K 구간이 왜 중요한 구간이냐면, 주봉상에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니 불장이나 시장이 조금 돌리는 구간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현재 전형적인 하락삼각 수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삼각 수렴의 패턴 이후에 주가가 주봉의 61선 자리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차트를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락삼각 수렴 이후에 주가가 하락 패턴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큰 장대 양봉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수렴을 하려고 살짝 이제 방향을 좀 바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주봉상 하락삼각 수렴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4K 구간이 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면,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지금 자리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락삼각 수렴을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 매매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날 첫날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락삼각 수렴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나 다 여기에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거의 9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여기서 하락상승 수렴 이후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기준봉이 딱 떠주면, 그게 바로 여기서 누구나 물려있는 자리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락상승 수렴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은 맞습니다. 제가 뭐 바닥 구간에 거의 다 왔다, 뭐 괜찮다라고 말해도, 사실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든 시장인 건 맞아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12월달, 2월달 자리에서 쌍봉의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3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30%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제도 또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2021년도 3월달 이제 붓다빔 이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치 코인들이 막 엄청 올랐다가 붓다빔이 나왔다가 크게 횡보가 나왔다가 NFT 코인들이 올랐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이런 하락삼각 수렴의 모양으로 주가가 6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거의 뭐 진짜 망했다라고 말을 나올 정도로, 시즌이 종료가 됐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아래 꼬리를 3번 정도 주면서 61선을 지지를 정확히 해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NFT 코인들이 막 몇천 프로씩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출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뭐 딱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월달 이후에 7, 8, 9월달 정도 됐을 때 주가가 강하게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봉 패턴으로 봤을 때
요런 식의 그림이 저는 좀 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식의 그림 이후에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봤을 때 요런 식의 그림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 단기적으로 저점도 수렴을 하고 있는 요런, 이제 고점과 저점이 수렴을 하고 있는 요런 삼각 수렴 이후에 가격은 한 74K나 75K 자리를 무조건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퍼센트가 최소 30% 정도는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점을 만드는 요 고점의 저항선이 여기 95K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비트코인이 하락 삼각 수렴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한 3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장이, 그러니까 충분한 뭐 미니 불장이든 불장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승장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삼각 수렴을 한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74K 정도 잡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30% 정도 비트코인이 96K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더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막 겁먹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차트를 다 줄이고 나스닥과 우리 비트코인이랑의 그런 관계를 좀 얘기를 하면요. 이게 나스닥이 사실은 이제 먼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24년 있잖아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시세를 낸 그 가장 큰 상승을 했던 때가,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2024년 2월 달부터 밈코인에 대한 상승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상승을 하면 이때 시점이 나스닥은 안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증시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스닥 해외 주식이 있고, 나스닥 해외 주식,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채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들이 있고, 그 다음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거진 채권이랑 코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코인 시장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상승을 할 때도 지금 보시면 여기 2024년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 비트코인은 50% 45% 올랐어요. 근데 그 나스닥은 안 올랐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은 들어 누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들어 누웠다 그래서 이게 하락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같은 날 시작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쌍봉을 맞고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더 오르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폭을 보면 고점에서부터 현재 비트코인은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서 아마 30%가 거진 채워졌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거의 다 바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나스닥이 같이 뒤늦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먼저 하락도 할 뿐더러 이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들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는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증시들이 하락을 더 해야 되는 걸 기다리는 기간 조정까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코인들이, 다른 증시들, 다른 투자 시장들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줄 때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다른 투자 시장보다 더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뭐 봤을 때도 얼추 바닥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져봐야 75K, 74K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블랙 먼데이가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앞자리가 7이 되면 이거는 좀 매수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는 숏의 관점보다는 롱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마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스닥도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비트코인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을
짧게 단타를 치면 되는데, 이게 이 바닥에서 단타를 칠 때는 거래 대금이 무조건 많은 거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리플이나 뭐 리플도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2,800원, 2,720원 자리까지 지지가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거래 대금이 터진 코인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XRP라든지 뭐 아니면은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UX링크라든지 뭐 이런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 알트코인 추천이나 분석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관계나 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